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땅값이 비싼 도시 강남. 도대체 강남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비싼 도시가 되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강남 땅값의 역사를 알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도 예측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 강남이 어떻게 제일 비싼 지역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값은 교통과 학군 그리고 인프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현재는 강남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부촌의 대명사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속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는데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기도 광주, 시흥, 과천의 일부 지역을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며 강남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정구역 편입 전 강남은 농과 밭뿐인 허허벌판이었고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한 강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부촌이었죠. 하지만 인구 증가와 안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서울의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부촌인 강북이 아닌 강남을 중심으로 토지구역 정리 사업부터 교통, 학군, 아파트,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설 개발이 시작됩니다. 강남 개발의 시발점은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1966년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구 신사동까지 이어지는 한남대교가 착공을 시작하며 1969년에 완공됐고 비슷한 시기인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완공과 동시에 강남의 개발은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으나 큰 문제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여의도의 개발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강남 일대를 토지구역 정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땅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나라에 제공하고 정부가 그 땅을 개발해 인근 땅값을 올려주기로 한 거죠. 이 협의로 1년 사이에 양재동 말죽거리 땅은 평당 2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약 15배가 급등하게 됩니다. 큰 이익을 본 땅 주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땅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정부 또한 개발만 한 게 아니라 공공용지에 도로 등을 개발하고 남은 땅을 채비지로 소유하고 있다가 훗날 채비지를 팔아 개발 비용을 충당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땅이 잘 팔리지 않았고 정부는 직접 땅 투기를 부추기며 공무원이 땅을 팔러 다니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강남은 이렇게 많은 개발을 통해 체급을 키워왔지만 이미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많은 행정구역과 번화가가 모여있던 강북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강북 개발 억제 정책이 없었다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초반부터 82년도까지 강북의 인구 집중 현상과 남북 관계상의 안보를 이유로 유흥업소 신축 금지, 시설 금지 구역 설정 등 강북 억제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강남의 채비지를 정리하기 위해 강북의 대규모 유흥업소를 강남으로 이주시키도록 노력했고 결국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강남이 소비생활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976년에는 서초구 반포에 교통의 중심인 고속버스 터미널이 완공되었으며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등 강남의 교통까지 개발되죠. 1977년 강남의 지역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강북의 명문 중고등학교마저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되며 공립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고등학교 학원시설까지 강남으로 넘어와 지금의 강남 8학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인 인프라,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추게 된 강남은 이제 수많은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1970년대 초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민간 아파트 건설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반포주공 한신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 압구정현대, 한양아파트 같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죠. 이 덕분에 강남의 인구는 1973년 5만여 명에서 1978년 21만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강남은 이후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시작으로 롯데월드와 코엑스, 테헤란로 IT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초고층 빌딩 개발 등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각종 문화시설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정부 정책의 흐름과 그에 맞춘 민간 개발의 행동만으로 6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는 부동산 가격을 얻게 됩니다. 이미 서울의 집값이 평균 수십억 원을 호가하면서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같은 미래지향 부동산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 민감한 사업들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단지의 재개발을 넘어 주변의 인프라 개발 전망, 기업들의 입주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강남의 역사를 빗대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